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어제 읽은 책 이어서 한마디면 충분하다. 제가 좋아하는 장문정 작가님 책 가져왔어요. 제가 읽으면서 감탄을 하면서 읽었어요. 저도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이런 언어 선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베스트셀러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책이 잘 팔릴까? 제가 강의를 하나 기획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강의가 잘 될까? 이런 언어 선정하는데 되게 많은 심혈을 기울였어요. 안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장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많은 빵, 가전제품, 홈쇼핑 제품, 여러 가지 상품들이 이 언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 팔리고 안 팔리고 완전 결정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영상 보시면 아마 여러분 하는 일에 매출이 확 올라가는 그런 노하우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냥 LTE가 있고요. 기가 LTE가 있대요. 이 차이점 아세요? 전 잘 몰라요. 기가 LTE는 속도가 메가가 아니라 기가 단위 1기가, 2기가 이렇게 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얘기한대요. LTE보다 무려 15배나 빠릅니다. 만약 홈쇼핑에 전화했는데 15초 동안 기다리시면 무척 짜증이 나겠죠? 이걸 쓰면 1초 만에 전화를 받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 거죠. 15배나 빠르다. 와, 느낌이 확 오죠? 기가 LTE 써야겠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무조건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써야지 어려운 공학 용어 이런 거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광화문에 유명한 삼계탕 집이 있는데 평소에 여기에서 삼계탕을 먹으려면 30분을 기다려야 한대요. 근데 경기가 어려워질 때는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라고 묻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질 때는 1시간을 기다려야 된대요. 이는 사람들이 불황일수록 돈을 더 가치 있게 쓰려고 하기 때문이래요. 주머니가 많을 때는 아무 데나 돈을 쓰는데 주머니가 얇을 때는 한번 외식을 해도 좀 좋은 걸 먹어야겠다고 생각이 든대요. 김밥, 백반, 칼국수 이런 거 먹을 돈으로 그냥 삼계탕을 먹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삼계탕집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몸보신해야지 이런 개념인가 봐요. 그죠? 니콘이라는 카메라 브랜드 아시나요? 지금까지 우주로 가장 많은 카메라를 보낸 회사는 어디일까요? 바로 나사의 레퍼런스 카메라 브랜드인 니콘입니다. 라고 했대요. 나사에서 우주로 보낼 때 니콘 걸 쓰나 보다. 자, 우주에서 쓰는 카메라랑 내가 쓰는 카메라랑 별 관련이 없지만 왠지 기술력이 더 있어 보인다는 거죠. 대박이다. 그죠? 제주 삼다수는요. 다른 생수랑 다른 점이 있대요. 제주도에는 정수 공장이 없대요. 400m짜리 천연 필터가 있는데 그게 제주도 땅이에요. 현무암층과 송이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400m의 그 층이 천연 필터 역할을 한대요. 뭔가 너무 깨끗하지 않아요? 이런 스토리를 밝혀라라고 합니다. 무균무대 이거 기억나세요? 무균무대는요, 이걸 개발하는데 무려 17년이 걸렸대요. 그럼 홍보를 하는 거죠. 이거 되게 오래 걸린 거예요. 와, 오뚜기 진짬뽕은요, 전국에 있는 짬뽕 맛집 80곳을 가보고 개발을 했대요. CJ 맛밤이라는 신상품을 개발을 했는데요. 먹어봤는데 너무 달아서 설탕을 많이 넣었나 보네요 라고 얘기했더니 담당자가 설탕을 전혀 넣지 않았어요 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설탕을 안 넣었다는 걸 강조해야죠 라고 해서 아무것도 넣지 않은 자연의 햇밤 그대로 라고 이런 스토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밝혔어야 하는 장점이죠. 이런 거 막 알려야죠. 이거 설탕 안 넣었는데 이렇게 달아요 라고. 어떤 식당에서 쌈밥을 시켰는데요.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쌈장을 내놓으면서 18가지 한약재로 만든 특제 쌈장이에요 라고 했대요. 평소 같으면 쳐다도 보지 않았을 텐데 나는 그 말에 혹해서 남김없이 싹싹 퍼먹었다 라고 합니다.
가끔 식당에서 이거 뭐 우리가 직접 만든 소스로 만든 뭐 샐러드예요. 이거 우리가 직접 농사지은 상추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남김없이 다 먹습니다. 대단한 마케팅 전략이죠. 건강해지는 느낌도 들고요. 자, 이렇게 히스토리 기술이라고 한대요. 이걸 적용할 때는 약이 될 때가 있고 독이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최초입니다. 이건 약이 된대요. 지금부터 최초입니다는 독이 된대요. 자, 지금부터 최초는 뭐냐면 이제 막 생긴 거예요. 불안하죠. 이분이 1990년대 라식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오싹하다고 합니다. 라식 수술을 국내 최초로 시도한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가 누워있던 내게 첫 마디가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아직 경험이 없고 당신이 처음 수술을 받는 환자라 자신할 수는 없지만 이러면 수술했대요. 어떡해. 그러니까 나 저 처음이라서 안 해본 적이 없지만 잘 못하지만 이랬대요. 내가 얼마나 속으로 두려움을 떨었는지 상상이 가는가. 예. 안경을 벗는다는 기쁨은 사라지고 혹시 신봉사가 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처음이다. 미숙하다는 말은 겸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안을 갖다 준대요. 제가 부족하지만 이 말은 여러분 빼세요. 네, 자신 있어요 라고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물건만 팔아서는 안 되며 그 값에 상응하는 정보도 팔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콩나물은 포장지에 습기가 맺힌 건 오래된 거예요. 그런 것은 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마트에서 파는 분이 정보를 주시는 거죠. 무는 흰 부분보다 초록색이 많은 걸 고르세요. 달콤하고 쓰임새가 많은 건 초록 부분이에요. 어머, 몰랐네. 초록 부분은 뭐 덜 익은 건 줄 알았네. 그죠? 이런 정보를 주면은 막 그걸 막 사고 싶게 만드는 거죠. 근데 아무 정보도 안 주고 수박이 뭐가 맛있는지 골라줘야죠. 그래야 수박을 사고 싶지. 수박을 쳐다보고 있으면 막 수박을 두드리면서 이게 맛있어요. 이거 사가세요. 이렇게 하면 수박을 사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고르라고 하면 나는 뭐가 맛있는지 모르니까 못 고르게 됩니다. 순수 보장형 보험을 소개할 때, 그러니까 보험금이 다 없어지는 보험료죠. 자, 이렇게 얘기하래요. 보험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 돈을 다시 돌려주는 만기 환급금과 보험사가 꿀꺽하는 순수 보장형이에요. 가급적 만기 환급금은 가입하지 마세요. 실제로 보험사에 30년 넘게 다닌 사람에 따르면 보험 만기에 만기 환급금을 찾아가는 고객은 1000명 중에 1명꼴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나는 보험을 별로 가입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머릿속에 만기 환급금은 안 좋고 순수 보장형은 좋겠네 이렇게 마음이 훌러덩 넘어가겠죠. 그래서 순수 보장형이 또 저렴하기도 하죠, 워낙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어떤 포럼에 참석했는데요. 앞에 있는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대요. 제가 오늘 깜빡하고 넥타이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사려고 했는데 옷가게가 보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왔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라고 했대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분은 전문가니까 저 사람 긁어부스럼 괜히 만드는구나 라고 했대요. 그리고 자꾸 강의 내용이 안 들어오고 넥타이가 없는 것이 눈에 들어오면서 저 사람 넥타이가 뭐가 어울릴까를 보고 있었대요. 자, 면접을 볼 때 흔히 제가 지금 많이 긴장해서요. 혹은 떨려서요. 이런 같은 헛소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진짜 헛소리예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경험이 없어요. 나는 아마추어예요. 처음 해봐요. 이거는 언어 자폭이래요. 언어 자폭. 제가 오늘 메이크업이 이상하게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여성분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들리고요. 그 이상한 화장이 계속 눈에 들어왔대요. 웬일이야. 대한피부과의사회 홍보 내용에 이런 게 있었대요. 피부과 약이 독하다는 것은 그릇된 편견입니다. 여러분 다들 들어봤죠? 피부과 약 독하다. 이거 누가 말했냐면 대한피부과의사회에서 얘기했대요. 이걸 바로 언어 자폭이라고 한대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걸 보니 피부과 약이 독해지기 시작했다.
가급적 먹지 않아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뭐 항생제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 어머 부작용이 있나 봐. 저거 먹으면 안 되겠다. 예. 자, 이래서 좋은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런 언어 자폭을 하면 끝난대요. 되게 말할 때 조심해야겠죠. 제가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 안 좋아합니다. 겸손하면 돈 벌기 힘들어요, 요즘 세상에는. 아우, 제가 부족합니다. 네, 제 경험이 없습니다 하면 끝나요. 네, 그런 말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칭찬이라고 한 말인데 욕인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언어 자폭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집들이에 온 친구가 어머 집이 좁아서 청소하기 좋겠다. 저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되게 기분 되게 나빠요. 자, 내 외모나 얼굴을 본 다음에 어머 너 피부 하나는 끝내준다. 역시 하늘은 공평해. 뭐야, 피부 빼고 다 안 좋다는 거야? 회사에서 자주 입는 내 옷을 쳐다보며 너 그 스타일 되게 좋아하나 봐. 너 맨날 그런 것만 입고 다녀. 이 뜻이죠. 밥을 사줬더니 후배 직원이 소장님은 진짜 돈 안 쓰시는 편인데 오늘 밥 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너 짠돌인데 웬일이니? 이 말을 한 거죠. 내 사진을 보면서 우와 사진 예쁘게 나왔다. 너 같지 않아. 난 못생겼단 소리야.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언어 자폭이래요. 안 하느니만 못한 말들을 언어 자폭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생방송 하다가 홈쇼핑 하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주말 저녁에 지금 다른 데서 무한도전 하는데 그거 봐서 뭐합니까? 라고 했대요. 우리 홈쇼핑 채널이 훨씬 유익하죠 라는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무한도전을 봤대요. 맞아, 무한도전 할 시간이지. 아내 부부의 세계 할 시간이야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죠. 조건 달기는 무조건 금지라고 합니다. 조건 달기도 언어 자폭 중에 하나래요. 기분 나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기분이 나쁘대요. 잔소리라 생각하지 말고 들어. 이미 잔소리예요. 어려운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하면 어머 어려워. 부탁 받기도 전에 아니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다 언어 자폭이래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에서 언어 자폭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 학부모가요 선생님과 상담하는데요. 어머 우리 애가 산만해서 우리가 한글을 못해서 이러면은 언어 자폭이래요. 우리 아이는 호기심 되게 많아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 참 좋아요 라고 해야지 산만하다 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 각인이 되죠. 자, 우리가 소비자로 과일을 사러 갈 때도요. 과일 가격 깎아주세요. 싸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깎아달란 말을 하지 않을 테니까 덤으로 이것 좀 더 주세요 라고 해요. 저는 현금으로 드릴 테니 깎아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많은 장사하시는 분이 현금이나 카드나 똑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무조건 깎아주세요가 아니라 깎아달라고 안 할 테니까 덤으로 더 주세요. 요거 괜찮네요. 많이 또 덤으로 얻어오기도 합니다. 예전에는요 소주가 20도였대요. 지금은 14도로 내려갔어요. 술을 판매하는 많은 기업들이 순한 소주로 속을 보호하고 숙취를 줄이기 위해 그러는 거라고 말하지만 웃기지 말라고 합니다. 실제로 도수를 1도로 내리면 한 병에 6원 정도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대요. 근데 사람들한테는 순한 소주야 해놓고 술을 점점 많이 팔아먹고 있어요. 여러 병 먹게 만드는 거죠. 술값을 올리기 쉽지 않으니까. 경기도 구리나 남양주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요. 전단지에 롯데타워를 그려놓고 창문을 열면 보인다며 잠실 생활권이라고 광고를 한대요. 소비자의 착각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강남과 40분, 잠실과 40분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감정적으로 혹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잘 따져봐서 결정하면 좋겠죠. 오늘 이거 읽으면서 진짜 이런 언어는 쓰면 되고 이런 언어는 정말 쓰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영업 비밀과 같은 어떤 그런 노하우 공개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